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시원한 이야기예요. 69살 된 제가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순간에 다 풀렸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1975년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제가 28살이었으니까 벌써 미국에서 산 지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경상도 마산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정말 맨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한국에서 양복점을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가게에서 일했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손님들이 맡긴 옷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렸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가장 큰 희망은 아들 현진이었어요. 1977년에 태어난 현진이는 저희의 보배였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교육받게 해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진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었고 영어도 서툴러서 학교 행사에 가면 위축되곤 했죠. 그래도 현진이는 참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유시 어바인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현진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졸업한 후에는 실리콘밸리 IT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현진이도 효자라서 자주 안부를 묻고 용돈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현진이가 30살이 되던 해에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수진이는 이세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참 예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UCLA를 나왔다고 하면서 영어 교육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먹을 때도 억지로 먹는 티가 났어요. 한국어도 알아듣긴 하지만 대답은 항상 영어로 했고요. 그래도 현진이가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2020년에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도 완전 미국식으로 했어요. 한국 전통 혼례는 전혀 없었고 한국 손님들을 위한 배려도 별로 없었죠. 결혼 후에도 수진이의 태도는 계속 그랬어요. 명절에 와서도 한국 전통 차례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큰둥했고 손주인 소피아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2021년에 손녀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그랜마라고만 부르게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소피아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현진이도 아내와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작년 2023년 여름에 큰일이 생겼어요. 현진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앱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현진이가 저희한테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다는 거였어요. 투자자를 찾아봤지만 아직 결과물이 없는 상태라 투자받기도 어렵고 이대로 가면 사업이 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현진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남편과 상의해봤더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50년 가까이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아서 모은 돈이 30만 달러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달러를 현진이한테 주기로 했어요. 사실 10만 달러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현진이한테 돈을 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진아, 이 돈은 너를 믿고 주는 거야. 조건도 없고 이자도 없어.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갚으면 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니까. 현진이는 그때 정말 감격해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엄마 아버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반응은 좀 달랐어요.
고맙긴 하다면서도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돈을 준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현진이의 사업이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만든 앱이 히트를 치면서 큰 회사에서 인수 제안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기뻤죠. 그런데 그때부터 수진이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예의를 지켰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절에 와서도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와요라면서 일찍 가버리고 소피아도 저한테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라고 혼내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힌 건 돈 갚는 얘기를 꺼낼 때였어요. 현진이를 통해서 슬쩍 얘기해봤더니 수진이가 사업 초기라서 아직 현금이 부족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수진이가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새 차도 샀더라고요. 영어 학원도 확장해서 더 큰 곳으로 이전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은 안 갚으면서 사치품은 마음대로 사고 사업 확장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몇 번 더 현진이를 통해서 얘기해봤지만 수진이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직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큰 돈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 와서도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가 하는 말에는 대꾸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그날 현진이네 가족이 와서 차례를 지내는데 수진이가 소피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피아, 이런 구식 의식은 우리랑 상관없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때 정말 가슴이 쿡 했어요. 50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제가 구식이라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10만 달러나 도와준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수진이가 아예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현진이가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면 옆에서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라고 비꼬는 소리를 하고 손주 소피아도 저한테 점점 거리감을 두게 하더라고요. 현진이는 그런 수진이와 저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매일 같이 사는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겠죠. 점점 저한테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봐도 다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참아야지 어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야 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진이의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건데 수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시어머니한테서 10만 달러를 받아내서 사업 확장했대. 한국 노인들은 정말 호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확 돌았어요. 제가 사랑으로 준 돈을 받아낸 거라고 하고 저를 호구라고 부른다니. 더 기가 막힌 건 수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현진이한테 직접 말하자니 가족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냥 참자니 너무 분했거든요. 그러다가 수진이의 영어 학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토런스에 있는 큰 쇼핑몰 안에 있더라고요. 브라이트 이글리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꽤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 달 수강료가 400달러나 되더라고요. 학생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달에 2만 달러는 버는 셈이었어요. 그런데도 10만 달러는 못 갚겠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작전을 세웠어요. 수진이가 가장 창피해할 만한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택했죠. 3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남편과 함께 수진이의 학원에 갔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렸지만 제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가주었어요. 학원에 들어가니까 과연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었는데 저처럼 1세대도 몇 분 계셨어요. 수진이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왜 여기에? 하면서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해도 되지? 학부모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어머님,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송금 증명서, 현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사업 관련 서류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수진 원장이 제 며느리인데 작년에 아들 사업 때문에 어려울 때 10만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성공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다들 놀라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계속 말했어요.